그 영화 보셨어요? 플로우. 멋진 동물 친구들의 모험 이야기. 저는 방금 멀티플렉스관에서 보고 왔는데요. 오늘 플로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죠. 플롯 스토리가 좀 궁금한데요. 네, 이 겁 많고 소심한 고양이가 자기가 사는 집에 물이 차오르면서 어쩔 수 없이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돛담배를 타고 떠나게 되는데 여기서 카피바라, 뱀잡이수리, 골든 리트리버, 그리고 알라꼬리 여우 원숭이를 만나게 되거든요. 자연에서는 전혀 만날 것 같지 않은 이 친구들이 함께 협력을 하면서 미지의 세계로 몸을 떠나게 됩니다. 좀 독특한 애니메이션인 것 같은데 감상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애니메이션은 대사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인간이 사라진 듯한 미지의 공간을 그리고 있어요. 이 다섯 동물 친구들은 다다르게 되는 그 모험의 끝은 어디일까? 이 친구들에게 감정이입이 돼서 같이 모험을 떠나는 한편의 로드 무비라고 할까요? 네. 한편의 로드 무비라고 하니까 더 궁금해지네요. 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좀 들려주시겠어요? 아, 네. 이 영화는 고양이가 숲을 거니고 갑자기 물이 차오르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 돛담배 하나가 다가오죠. 그 배에 탔더니 그래서 카피바라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카피바라는 다른 동물에게도 참 애타적이고 무심한 듯 또 신경을 많이 써주는 친구로 유명하잖아요. 같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행에 골든 리트리버 걔도 같이 동승을 하게 되고 또 그 반짝이는 걸 아주 좋아하는 알락꼬리 여우 원숭이도 물이 차오르면서 같이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뱀잡이술이 그 길쭉한 발로 뱀을 후드려 잡는 그 수리가 있거든요. 이 고양이를 우리 이 수리가 구해주다가 무리에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같이 결국 다섯 동물 친구들이 돛담배를 타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풍당도 만나고 결론으로 이러게 되는데 이 모험의 끝은 어딜까? 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다섯 친구들 말고 또 약간 상상 속 동물이 하나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이 소심하고 겁 많은 고양이는 가끔 물에 빠져가지고 고양이는 물을 엄청 싫어하잖아요. 죽을 위기를 몇 번 겪거든요. 그럴 때마다 고래가 이 상상 속의 동물이 나타나서 이 고양이를 구해줍니다. 네, 좀 인상적인 장면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음 영화가 사실은 그 숲을 거니는 집을 나와서 숲을 거니는 고양이를 비춰주는데 여기에서 사실 이 영화가 이 감독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뭐라 그럴까요? 이 영화의 좀 의도라 그럴까요? 잘 드러납니다. 저는 그 고양이가 이렇게 숲을 거니는데 사실 이제 동물의 털을 표현하는 건 정말 어려운 작업이고 시간과 자본이 많이 드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다 하면서 진짜 같이 그러면서 그걸 또 마케팅 포인트로 잡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감독님은 과감하게 그거를 생략을 하고 오히려 배경이 되는 그 자연을 정말 놀랍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거의 초록의 그라데이션이 수백 가지가 되는 우리가 정말 그 숲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아주 롱테이크로
고양이가 걷고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런 장면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런 그 자연의, 이거는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다시 초록이 이렇게 드러나오는 장면에서는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좀 주요한 모티브가 또 하나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참 그 애니메이션에서는 그 표현하기가 힘든 것들 중에 또 하나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 영화에서는 물이 또 중요한 모티브가 돼요. 이 고양이가 모험을, 그리고 새로운 동물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이유가 이게 물이 차오르면서이거든요. 그 물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그리고 또 고양이가 물이 빠졌을 때 그 속에서 또 어떻게 표현을 할까? 참 정말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아바타 2 물의 길에서 봤던 조금 초현실적인 아주 하이퍼 리얼리즘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물은 또 아니고, 아까 우리 숲을 표현한 자연도 마찬가지지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의 또 셀 애니메이션, 손으로 이렇게 그린 수작업에 또 그런 또 자연은 아니고 아주 디테일하게 정말 잘 표현이 됐는데, 물 정말 놀랍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완전 그 상업 애니메이션에 비해서는 저예산 독립 영화잖아요. 네. 네. 좀 뭐가 다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영화는 그 감독님이 그 애니메이션은 사실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무한대에 가깝잖아요.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과 시간에 아티스트로서 또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동물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을 생략을 하고 오히려 자연, 그 배경이 되는 자연에 많은 심려를 기울이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배경이 또 하나의 캐릭터로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좀 정말 새로운 애니메이션이다.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애니메이션들은 이제 뭐 미국, 일본, 또 우리나라 또 수직 계열화 사실은 좀 되어 있어서 좀 비슷한 그림체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또 과장된 액션과 또 이 세상에는 없는 또 새로운 또 다른 캐릭터를 만들어서 좀 이런 애니메이션에 우리가 익숙해 있다가 플로우는 그림체에서부터 정말 새로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 깊이 있는 감성을 담고 있거든요. 정말 새로운 그 애니메이션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이 플로우 작업은 그 감독님이 이제 라트비아 출신이시고 또 벨기에와 또 프랑스 같이 공동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유럽의 그 애니메이션 전통을 좀 이어받았다고 할까요? 감독님은 그 5년 반에 걸쳐서 이 영화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지금 나이가 30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감독님은 그 전작에서도 보면 어웨이 2019년 25살에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드셨는데, 여기 이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로 대사도 안 나오고 3D 툴로 만드셨는데 마치 우리 셀 애니메이션 보는 것 마냥 이 감독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말 명확한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간단히 소개하면 그 조난당한 그 소년이 낙하산을 타고 이제 조난당한 소년이 그 노란 아기새와 함께 모터사이클을 타고 섬 끝까지 이제 모험을 떠난다는 이야기거든요. 소년의 성장 이야기라고 할까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도 그 배경은 정말 멋진 배경이 펼쳐지면서 이 아픔을 가진 소년이 성장을 하는 그 감정을 우리가 충분히 느끼는 그런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전작도 그렇고 이 긴치 들발로디스 감독님은 좀 주로 혼자 작업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이 감독님은
전작 OAS는 음악까지 모든 작업을 혼자 다 하시고 집에서 개인 컴퓨터로 작업을 다 끝내셨다고 해요. 25살에 그걸 혼자서 다 배워가면서 정식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번 플로우 애니메이션에서는 그 블렌더라는 3D 애니메이션 툴을 사용을 하셨어요. 이것도 나름 유럽의 뭔가 전통 같아요. 이 프로그램은 소위 이제 공짜 오픈 소스 누구나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네덜란드의 애니메이터이자 소프트웨어 개발업자가 처음으로 만든 3D 애니메이션 툴이라고 해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집에서도 말하자면 렌더링까지 모든 작업을 다 끝낼 수 있는, 그래서 그 커뮤니티가 상당히 발전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서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영상도 올리고, 저는 애니메이션을 그림은 그리고 싶은데 이런 그 커뮤니티에 꼭 참여해서 배워보고 싶네요. 그런 뭔가 유럽의 전통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네. 좀 비주얼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이 애니메이션은 대사가 안 나오거든요. 동물들의 소리들을 직접 녹음을 해서 이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영화라 그러면 비주얼로 스토리텔링 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그 극한을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겠죠. 더 나아가서 저는 그 애니메이터들의 노력을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은데, 이 동물들은 그 표정도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들은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의 감정을 알 수가 있잖아요. 놀랐을 때 귀를 뒤로 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아까 카피바라라든지 골든 리트리버 개라든지 뱀잡이술이라든지 이 친구들의 알락꼬리 여우원숭이, 이 친구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연구를 해서 그걸 다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끔 행동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 애니메이터들의 그 노력에 정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 영화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어떤 걸까요? 글쎄요, 감독님은 아마 이게 2023년에 본격적으로 협업을 시작해서 이제 24년에 완성을 하셨는데, 그 전에 시나리오를 쓰시고 하실 때는 팬데믹 기간이었잖아요. 아마 우리가 그런 경험도 했잖아요. 사람들이 집에만 있으면서 거리에 야생 동물들이 거니는 그런 광경을 봤잖아요. 아마 그런 걸 더 상상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요. 인간이 없는 그 미지의 공간에서 동물들이, 자연에서는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은 다양한 동물들이 같이 만나서 모험을 떠나는데, 이들은 필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동물들을 인화해서 인위적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줘요. 아마 감독님은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협업이라 그럴까요? 그런 감정을 이 고난의 시기에 몸을 떠나면서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진짜 감동이 있었던 거는 동물들을 막 의인화해서 인위적으로 그리지 않고 진짜 그 동물들이 그 행동하는 게 그대로 애니메이션으로 표현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감독님의 어떤 처음 의도가 충분히 거기에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동물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막 그리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충분히 이 친구들에게 감정이입이 되면서 그런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죠. 충분히 우리는 이 동물들의 모험을 같이 떠나는 입장이 되는 거죠. 네. 이 애니메이션을 좀 누구에게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네.
사실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 가서 영화를 보고 싶었는데 미처 예매를 못 해가지고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다행히 개봉을 해서 볼 수 있게 됐는데 이 애니메이션 보러 갔을 때 또 많은 이제 저학년 친구들 부모님들이 같이 보러 왔더라고요. 하지만 이거 꼭 어린 친구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은 아니고 뭐 특히나 개나 고양이 동물들을 좋아하는 성인 누구나 충분히 그 2시간 남짓 그들의 모험을 함께 떠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영화 보신 곳의 시청 환경은 아, 어떠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요즘 좀 어렵다고 보니까 경기도 어렵고 모든 게 어렵다 보니까 제가 가까운 멀티플렉스관에서 봤는데 그 층에는 다른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이렇게 비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갔더니 어떤 대중 가수의 아마 무대 공연 곧 이제 영상으로 개봉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팬들이 이제 다 등신대로 붙어 해서 이렇게 포스터를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멀티플렉스관이 있는 공간이 좀 한정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또 인원을 조정을 해서 사람도 많지 않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영화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뭐 아주 예전에는 현실을 벗어나서 꿈을 꾸기만 한다고 해서 비판도 했지만 지금은 너무나 힘든 현실을 잠시 잊을 수 있는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좀 여행을 떠난다 그럴까요? 이제 그런 소중한 공간이고 시간이잖아요. 좀 우리의 멀티플렉스 관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영화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공간과 시간을 오로지 있고 영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 영화가 보고 너무 좋아서 찾아보니까 그 감독님이 라트비아라는 네. 나라더라고요. 근데 너무 나라가 생소해요. 그러니까요. 이번 플로우가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 상도 받으면서 라트비아의 이게 국민 영웅이 되셨더라고요. 저도 사실 좀 생소한 나라인데 북유럽, 뭐 에스토니아 이렇게 그리고 러시아하고 접경해 있고 꼭 한번 방문하고 싶네요. 바다도 있고 그 중세의 모습이 많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한편의 애니메이션이 정말 많은 걸 바꿔놓은 것 같아요. 꼭 한번 방문하고 싶네요.